일단은 반갑고요. 반갑고요. 계획은 16주 완성이에요.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로 공수원 끝내는 게 목표고요. 기본적인 골자는 자이스토리의 문제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제 모의고사 기준의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 짚고 넘어가자가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본다. 그럼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심화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심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 다룰 건데 그 안에 심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하게는 1학년 교육과정 1학기에 대한 내신 대비에 대한 측면도 없지는 않고요. 없지는 않고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하실 만한 수업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정이 16주를 이제 6주, 6주, 4주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3월 8일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간 시행이 됐다가 아시겠지만 4월 3주차부터 3주 정도는 시험 대비,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보셔야 되니까 4월 말 5월 초까지 그때 시험 대비를 좀 하실 거고, 그동안에 잠깐 끊었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6주를 진행했다가 그 다음에 6월 말 7월 초 그때 또 잠깐 시험 대비 하셔야 될 거니까 그때까지 또 잠깐 또 쉬었다가 마지막에 다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서 마지막 4주를 하고 마무리,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문풀 위주의 수업이 될 거고요.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될 거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꼭 풀어오셔야 된다. 나도 앞에서 좀 문제풀이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보여드릴 거고, 그렇다고 개념 정리를 안 하냐? 할 거예요. 주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서머리는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렇겠네요. 뭔 말씀을 또 드려야 될까? 수업 진행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풀어 오신 걸 바탕으로 해서 자, 펴봅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질문, 어디부터 어디까지 질문, 어디부터 어디까지 질문, 이런 식으로 쭉 받아서 질문을 소화하는 식으로 앞에 부분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오케이? 넘어가서 뒷부분 진도 나갈 거고 주요한 개념들 또 같이 살펴볼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테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는 좀 볼 거고요. 테스트도 뭐 새로운 걸 내가 막 만들어서 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잘했거나 공부를 잘해 놓으셨으면 저 안에 기출문제 중에서 겹치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는 테스트도 볼 겁니다. 기출에 베이스를 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수업은 이 정도로 설명이 된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을까요? 오리엔테이션을 뭐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긴 한데 혹여나 앞에 있는 나는 학원에서 일한 지는 한 10년 좀 넘었고 그 전에는 학교에도 잠깐 있었고 그렇습니다. 방기용 선생님이랑 저기 선생님 후배예요. 그렇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처음 얼굴 보고 하기 좀 그런가? 괜찮아요? 수업 진행할까요 그러면? 합시다. 일단은 처음에 펴주시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곱셈 공식부터 시작이죠. 곱셈 공식부터 시작인데 보시겠습니다. 다들 한 바퀴씩은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바퀴씩 돌린 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 쉬운 개념은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페이지 펴주시고요. 보시면은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른 거 없죠? 동류항 계산한다. 끝. 오케이? 그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항식 곱셈에서 중요한 건 일단 지수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수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치수 법칙 여기에 써 있는 문자를 좀 쓸게요.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왜 되죠 이게? 원리는 다 알죠? 그지? 여기서 쓰고 있는 m자리랑 n자리가 다 자연수잖아요. 몇 개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m개 곱해진 거고 a가 n개 곱해진 거니까 다 합치면 a가 몇 개? m 플러스 n개 곱해진 거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 마찬가지로 a의 뭐 m제곱에 n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a의 m제곱이라는 녀석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이 짓을 n번 하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의 곱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위에서의 합이 될 거기 때문에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 요걸 n번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a의 mn제곱 이런 식으로 곱셈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AB의 전체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AM의 m제곱이라는 표현 자체가 AB의 m제곱이라는 표현 자체가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이 짓을 해주겠다는 거죠. 몇 번? m번 하겠다는 거니까 순서를 바꾸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A는 A끼리 먼저 곱하고 B는 B끼리 먼저 곱해주시면 A의 m제곱 될 거고 B의 m제곱 될 거고 라고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요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B분의 A의 m제곱 또한 같은 아이디어로 처리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조금 귀찮은 녀석이 나누기긴 한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을 중학교 때 할 거예요. 중학교 때 할 건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할 땐 지수법칙을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n보다 m이 클 때는 a의 m-n제곱이고 m과 n이 같을 때는 1이고 m보다 n이 클 때는 a의 n-m제곱분의 1이고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렇게 쓰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어떻게 바꿔 생각합니까? 나누기라고? 그럼 이 녀석은 곱하기 역수지롱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속이 편하죠. 그렇게 하면 어느 거든 될 수 있으니까 굳이 구태여 지수법칙이라고 이 세 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죠.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 간단하게 지수법칙 정리하자면 이렇고요. 넘어가셔서 곱셈 공식을 보시면요. 일단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되죠. 근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곱셈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두 개만 찍어봐 라고 하면 1번, 2번이 하나는 완전 제곱식이고 하나는 합차 공식. 이건 변함이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늘 그런가요? 예, 그래요. 고2, 고3 가서도 그런 건 예,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또한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더라라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지만 똑같은 얘기 지겨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계속 씁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가로 3번, 가로 4번 어때요? 이거는 특히나 가로 3번, 가로 4번은 공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원리죠. 전개하는 거죠. 그냥 전개.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곱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미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전개하잖아요. 그죠? 그 원리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공식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그지? 전개해봤더니 x제곱에 a 플러스 b의 x에 더하기 ab였네요 라는 거고요. 4번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킵.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1, 2번인 거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새롭게 나오는 게 이제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에 x 플러스 c예요. 전개하라 이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 녀석을 전개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다 전개할 건데 대부분 처음에 이 녀석을 전개하는 과정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죠. 이거부터 전개를 해. 그지? 이거부터 전개해놓고 다시 그 녀석과 x 플러스 c를 또 곱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하죠. 그렇게 해놓고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곱셈이 될 거야. 어떻게 곱셈이 될 거냐면 마치 얘네처럼. 그러니까 x랑 a 중에 하나를 고르고 x랑 b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걔네끼리 곱한 모든 경우들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다시 xx를 골랐더니 x제곱인 거고 ax 골랐더니 ax고 b랑 x 골랐더니 bx인 거라 똑같은 x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x라고 할 수 있었던 거고 a랑 b 골랐더니 ab인 거거든요. 여기도 그지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x 고르고 x 고르고 x 고를 수 있어요. 그럼 x의 세제곱이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x 고르고 c를 골라 x 고르고 b를 고르고 x를 골라 a를 고르고 x를 고르고 x를 골라 이럴 수 있으면 전부 다 x제곱이 되죠. 그죠? 다 곱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axx, xbx, xxc 이렇게 해주시면 이 자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 b, x 고르고 오케이? a, x, c 고르고 x, b, c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전부 또 x인 애들로 묶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묶인 애들이 이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의 x가 되는 거고 마무리로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a, b, c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나는 좀 더 원리적으로 맞지 않나. 뭐 4개를 곱하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세주실 때는 뭐를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x를 3개 뽑는 경우. x를 2개 뽑고 나머지 하나 뽑는 경우. x를 하나 뽑고 나머지 2개를 뽑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전개를 해보시면 한 방에 가능하니까 그런 걸 장려한다. 되겠고요. 6번 볼게요. 6번부터 다시 별표. 사실 5번도 따지고 보면 공식이라고 부르기 좀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번, 4번이랑 5번이 내 느낌에는 큰 차이가 없네요. 내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하나의 원리를 전개해 놓는 과정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써놓은 거고 공식이라고 외울 법한 녀석은 다시 6번부터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것도 많이 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많이 써요. 솔직히 얘기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만 많이 쓰고 얘는 종종 쓰긴 하는데 뭐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세제곱. a 세제곱에 3a 제곱 b에 3a b제곱에 더하기 b 세제곱인 거죠. 이것도 원리를 따지고 보면 사실 5번 원리랑 똑같아요. 어떻게 한 거야? ab 더하기 b 한 거랑 a 더하기 b 한 거 3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원리로 한 거예요. AAA를 곱할 거니까 A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죠? A 2개에 B 하나, A 2개에 B 하나, A 2개에 B 하나 해주니까 A 2개에 B 하나가 3개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A 1개에 B 2개도 똑같은 원리로 3개가 나올 거고 그죠? 마지막으로 BBB 해서 B 세제곱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원리인 거죠. 5번은. 원리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당연히 더하기를 봤으니까 빼기도 봐야 될 건데 사실상 위에 거를 공식처럼 외워두신다면 B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자리 마이너스 B 됐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부호 바뀌었죠. 이 자리 마이너스 B인데 어쩔 마이너스 2 해봤자 제곱할 건데 그러니까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왔고요. 그래서 부호가 여기랑 여기만 차이가 나죠. 즉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B에 더하기 3AB의 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얘네들 외우셔야 돼요. 6번이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7번도 그냥 밑에 좁아 터져서 못 쓰겠다. 오른쪽에 쓸게요. 사실 7번은 좀 길게 보는 거죠. 인수분해 하려고 나중에 가서 인수분해 하려고 지금 미리 좀 포석을 깔아 놓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A 플러스 B에 A제곱에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개하면 뭔데? 놀랍게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지롱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애긴 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애긴 하다. 마찬가지로 A 빼기 B가 있고 A제곱에 더하기 AB에 더하기 B제곱이 있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왜 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얘랑 쭉 곱한 거 생각해 보시면 얘랑 이렇게 쭉 곱해주시면 A 세제곱에 이렇게 곱했으니까 A제곱에 B에 이렇게 곱했으니까 더하기 AB 제곱이고 얘네랑 곱해주시면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 B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의 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리로 따지고 보면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6번, 7번은 외우셔야 돼요.
인수분해랑 다 연결되는 파트들이죠. 7번, 6번, 7번은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8번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원리에 가까워요. 8번도 뭐 얘도 완전제곱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었던 1, 2번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 8번에 보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앞에 있는 거는 두 개의 항으로다가 더하는 걸 제곱했다면 지금은 세 개의 항으로 더해진 걸 제곱하는 거죠. 그죠? 원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뭐야? 이렇게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상 A제곱 나올 거고 B제곱 나올 거고 C제곱 나올 거 아니까 미리 좀 쓸게요. A제곱 나올 거고 B제곱 나올 거고 C제곱 나올 거 뻔히 알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부터 어떤 애들이 있어요? AB가 있고 BA가 있죠. 요런 유로 두 개씩 나오는 겁니다. AB, BA. 또 뭐 이렇게 곱하면 BC, 이렇게 보면 CB.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EAB, EBC, ECA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렇게 EAB, EBC, ECA가 나와요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요거 2로 묶어주셔도 무방하고. 그러니까 세 개의 항으로 더해진 녀석의 완전제곱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땐 1, 2번만큼 자주 나오진 않는다. 별표까지 못 주겠고요. 그러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10번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9번은 내신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물어보고요. 모의고사에서 종종 물어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넘어가면서부터 9번 관련된 내용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외워입니다. 그냥 9번은. 심플하게. 외우게 되는데 전개하면 돼요. 전개하면 되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쪽 다항식 연산 쪽을 보면서 매우 유사한 식을 세 차례 보거든요. 세 개의 버전으로 보는데 첫 번째가 지금 보고 있는 곱셈 공식인 거고요. 두 번째가 전형 녀석을 변형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변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변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긴 한데 길잖아. 그래서 그냥 변형식 이럽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따져야 될 게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 셋이가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9번입니다. 그래서 9번은 여기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 가서 그때 외우시면 되겠어요. 지금 그럼 나오는 건 어떡하나요? 앞에 보세요. 문제 풀 때. 안 되면. 굳이 내가 외우는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0번도 나중에 인수분해 하실 때 복이차식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써놓으세요. 10번 오른쪽에다가 복이차식. 한번 돌려봤으니까 아시죠? 복이차식이 뭐야? 2차식이 2차식, 그지? 그러니까 4차식처럼 생겼는데 3차 항과 상수 항이, 아니 1차 항이 없죠. 그죠? 그렇게 생긴 애 중에 특정 유형이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외우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거는 앞에 별표 친 거 정도. 나머지 별표 안 친 건 뭐예요? 원리대로 하시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앞에 쪽에 그 교재 구성을 보시면 자이스토리가 맨 앞에 저렇게 돼 있어요. 되게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기출문제 풀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개념확인 문제라는 게 좀 있거든요. 이쪽에 다 풀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감 좀 잡아야 되니까 그지?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유형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변형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웜업을 하셔야 되니까 11페이지에 있는 12번부터 2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마지막 23번, 24번 같은 경우는 보고 하세요. 그냥 오케이? 풀어보십시오. 변형식 봅시다. 자주 쓰죠 변형식. 특히나 이제 응용 문제들에서 변형식을 쓰는 일들이 좀 많긴 합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물어볼 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해주시면 되겠죠. 전개된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자연스럽고요. 그죠? 혹은 a-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ab라고 해도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별일 없죠. 그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두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얘네들도 같겠죠. 얘네들도 같을 거니까 얘네들로 말미암아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4ab 한 거야 라고도 말해줄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쑥 자연스럽고요. 네, 또 보실 게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데 요거는 일단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을 했다고 칠게요. 그래 놓으면 불필요한 게 많이 나오잖아. a 세제곱 나올 거고 b 세제곱 나올 건데 앞에도 보셨지만 3a 제곱 b라든가 3a b제곱 같은 게 나오니까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빼려고 했더니 어머나 3ab로 묶이는 걸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문제들이 이래요. 얘를 구해라인데 ab의 합을 줄게, ab의 곱을 줄게 라고 하면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이거 딱 써먹는 거죠. 혹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에 더하기 3ab의 a 마이너스 b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자주 써먹죠. 여기까지는 매우 주요한 애들이고요. 자주 써먹으니까. 요거 말고 또 밑에 보시면 3번은 좀 시덥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이 아까 보셨던 위에 있는 곱셈 공식 9번이랑 똑같죠. 뭐만 달라졌어요? 3ABC가 넘어간 거밖에 차이가 없죠. 그죠? 그게 다다. 그게 다다. 아니, 요 버전으로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그거긴 해요. 아니, 나중에 인수분해 가서 외우세요. 이거 지금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요런 걸로다가 문제가 어떻게 또 이제 변형이 됩니까? 요 녀석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A랑 B가 들어갈 자리에 각각 X랑 X분의 1이 대입되어 있는 특별한 형태들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얼마야?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뭐가 됩니까? 또 이거 X 더하기 X분의 1 한 거 제곱한 다음에 이 불필요한 데 나왔잖아. A랑 B가 들어갈 자리에 X랑 X분의 1 대입된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얘만 떨렁 남겠죠. 이런 거라든가 혹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2 한 거야.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이런 애들도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하고 X 더하기 X분의 1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A, B 곱한 자리가 각각 X랑 X분의 1의 곱이기 때문에 약분될 거라서 굳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다. 마찬가지로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또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의 세제곱에 더하기 3 X 빼기 X분의 1로 처리 가능하다. 요런 애들도 출제가 잘 되더라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보셨으면 곱셈까지는 끝난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변형식 호다닥 한번 해보시고 나눗셈은 일단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기본 문제들에 나와 있는 나눗셈이 28번, 29번은 단항식이니까 약분 잘하시면 끝날 것 같고요. 그죠? 곱하기 3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30번, 31번 같은 경우도 좀 이따 봅시다 이건. 좀 이따 봅시다. 일단은 곱셈 공식 변형이랑 나눗셈까지 풀어주시고요. 네, 해보세요. 변형식 하나만 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 뭐 25번 같은 거 간단한 거 하나만 같이 보시면 a 플러스 b가 3이고 ab의 곱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줘놓고 가로 1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물어봤고요. 가로 2번에서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물어봤고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하시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라는 사실을 아니까 각각 a 플러스 b가 들어갈 자리에는 3이 대입되면 되는 거고 이 자리에는 요 ab가 들어갈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통째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3의 제곱 될 테니까 9. 요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더하기 4. 해서 답은 13.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도 a 플러스 b의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될 테니까 각각 a 더하기 b 자리에는 3이 대입될 거고요. 3 대입되고 3 대입될 거고 ab가 들어갈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대입될 거라서 얘네끼리 곱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앞에 3의 세제곱 얼마? 27 될 거고요. 그죠? 마마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3, 3은 9, 9, 28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27 더하기 28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부류의 문제들이죠. 이 정도로 합시다. 하고
무가 나머지 구해보고 잠깐 끊어갈게요.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나눗셈에서 기본 골자가 이러하죠. 원래 나눗셈이라고 하면 정수 사이의 나눗셈이면 정수의 나눗셈이면 자연수로 할게요. 자연수에서의 나눗셈의 기본은 뭐예요? 뭐 100을 이를테면 뭐 한 7로 나눈대. 그러면 위에 자리부터 차근차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제 7, 1은 7이고 밑에 내려가서 30 만들고 7, 4, 28이니까 28 만들었더니 2가 남네. 더 이상 나눌 수 없어. 왜? 7보다 작아졌으니까. 못 나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못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몫은 14라고 하고 나머지는 2라고 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뭐 100을 7로 나눴잖아. 100이란 녀석은 그러면 7로 나눴을 때 몫이 14인 거고 나머지가 2야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처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어떠합니까? A라는 녀석이 있어요. 옛날에 이걸 이름이 있어서 피제수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종종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합차승제라고 불러요. 합차승제, 사칙연산, 사칙연 합차승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건데 여기서 제자가 나눌 제자죠. 나눌 제자죠.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는 피제수라고 불렀어요. 나눔을 당하는 수.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제수라고 불렀고 요거는 제수라고 불렀고 이건 제수라고 불렀고 나누는 수, 나눔을 당하는 수 이런 식으로 불러서 당연히 나눔을 당하는 수보다 나누는 수가 더 작을 필요는 없구나. 어쨌든 요걸 피제수, 제수라고 불렀고 요 피제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제수와 일단 나머지 구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피제수가 A가 있고 제수가 B가 있으면 이때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와 라는 식으로 식의 구조를 짤 수 있다면 A는 피제수는 제수와 몫의 곱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이 내용을 자연수의 나눗셈이 아닌 다항식의 나눗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릿수 대신에 차수가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크다 작다라는 개념 대신에 차수가 크다 차수가 작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시를 책에 있는 걸로 하나 해볼까요? (2x) 더하기 3x 더하기 4를 뭘로 나눠라? x-1로 나눠라. 이런 계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2x 더하기 3x 더하기 4를 x-1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죠. 차수가 2차인 거고 차수가 1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때는 얘가 두 자릿수인 것처럼 이게 한 자릿수인 것처럼 느껴주시면 될 거고 뭐부터 맞춰준다? 최고차 항의 계수부터 맞춰주는 겁니다. 2를 맞춰주시려면 앞에 있는 x와 2x를 곱해주셔야죠. 그래서 곱해서 밑에다가 깔아놓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서 밑에 깔아놓을 거니까 2x 제곱이고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곱해서 밑에 깔아주는 마이너스 2x가 탄생했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고 빼주셨으면 얘네들은 날아갈 거고 위에 식에서 밑에 뺐으니까 5x가 될 거고 더하기 4가 남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5x를 맞춰주셔야 돼요. 뭘 맞춘다? 최고차항 계수를 맞춘다. 5가 필요하네요. 그 더하기 5 해서 밑에다 깔아주시면 5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주시면 9가 될 거고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의 차수는 나누고 있는 x-1이란 요 제수보다 차수가 더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그럼 나머지 확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요 구조와 동일하게 2x의 제곱에 더하기 3x 플러스 4라는 녀석은 실제로 x-1과 2x 플러스 5의 곱에다가 더하기 구해주면 될 거야 라고 써놓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구조를 띠고 있다.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를 항상 띠고 있고요. 그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요게 이제 다항식에서의 나눗셈이라고 보세요. 그럼 요 자리가 이제 제수 자리잖아요. 그죠? 제수 자리보다 항상 요 나머지 자리가 차수가 무조건 더 작아야 돼요. 그죠? 책에도 정리를 해주고 있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아니구나. 가로 1번 보시면 가로 1번에 그 A는 BQ 플러스 R 되어 있고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다라고 이제 표기되어 있죠. 그걸 확인하시면 좋겠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요 녀석의 차수가
차수가 더 작다라는 사실만 좀 인지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중요한 개념들은 다 한번 서머리를 해 본 거고요. 마지막에 30번, 31번 아직 안 풀리는 사람들 있으면 그거 풀고 마무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유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해 보세요. 자, 앞쪽에 있는 덧셈 뺄셈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어려운 문제가 사실 없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혼자 풀더라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앞쪽 유형 1, 뭐 덧셈과 뺄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어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56번까지가 유형 1이네요. 유형 2를 볼 텐데 다항식 연산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래요. 근데 사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요 유형 자체를 좀 다루겠습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얘네 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은 내가 뭔지 모를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57번 보셔도 되고요. 58번, 59번 뭘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58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자동차의 엔진 속에는 원기둥 모양의 실린더가 있는데 보어가 R이고 스트로커가 H이고 실린더의 개수가 M이고 배기량이 W인데 뭔 소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요런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라는 요 문제를 개인적으로 나는 비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엔 이제 독서라고 하기도 하죠. 네. 수학 안의 독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이제 맥락으로 제시가 되고요. 이 맥락을 내가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국어 문제였다면 요 안에서 내가 문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쏙쏙 뽑아내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수학 문제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그냥 이런 독서 문제 같은 비문학 문제 같은 애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를 푸는 방식이 대체로 비슷해요. 대체로 비슷하다는 건 안 비슷한 애들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가끔은 나와요. 그럼 진짜 힘들어요. 그런 애들은 좀 힘들고 그런 힘든 문제를 제외한 90% 정도의 문제들은 내가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90% 정도의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순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주저리 문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식이 하나 떨렁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주저리 문장이 있어요. 보통 요 구조를 띠고 있어요. 보통 요런 구조를 띠고 있고 요 구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약간 요령이랄까?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맥락은 처음 보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맥락을 내가 그냥 100% 이해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애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뭐 자동차 보호가 뭐야? 보호 들어본 적 있어요? 보호 뭐 영어 할 때 뭐 보호 뭐 주어 뭐시 뭐 이런 거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식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 건 식을 보시고 식에서 어떤 문자들이 등장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문자들이 등장을 하는가. 그러니까 변수들이 등장을 하는가.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문자라고는 했지만 문자가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8번 문제를 본다면 W는 파이의 2분의 R의 제곱의 1000분의 HM이잖아요. 그죠? 파이는 알죠? 그냥 원주율. 파인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거고 여기서 내가 모르는 문자가 뭐가 있어요? W 있고 R 있고 H 있고 M 있죠. 그죠? 요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요걸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확인했어? 확인하셨으면 요 확인한 걸 바탕으로 맨 처음 문장을 보십니다. 그럼 맨 처음 문장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서 요 확인했던 요 문자들 있죠. 문자들. 그 문자들과 용어들이 페어링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봤었던 거긴 한데 무슨 뭐 보호가 R이래 스트로크가 H래 실린더의 개수가 M이고 총 배기량이 W래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용어들과 문자들을 1대1로 결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밑에 문장에 무엇이 있느냐 요걸 바탕으로 밑에 문장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밑에 문장에는 용어와 숫자 혹은 상수 들이 매칭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밑에 줄 맥락 보세요. 자동차 AB에 대해서 A의 보호는 B의 보호의 3분의 2배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앞에서 이미 페어링 했잖아요. 뭘로? 보호라는 저 용어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야? R을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용어들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용어들이고 그 녀석을 문자로 이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기서 문자를 푸실 때는 이 문자가 뭐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A의 보어는 A의 R은 A라는 자동차에서의 R 값은 B라는 자동차에서의 R 값보다 3분의 2배가 되는구나. 스트로크는 뭐랬어? H랬죠. 그러니까 H도 8분의 9배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 대해서 문자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로 매칭하셔서 마지막에 뭐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결국 대입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그냥 계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틀을 따라가시면 돼요. 다시 식을 먼저 확인한다. 모르는 문자가 뭐인지, 오케이? 변수들이 뭐인지를 파악을 한다. 그 파악한 변수들과 용어를 결합 짓는다. 그럼 밑에 문제를 보시면 여기선 식과 관련된 문제 하나도 없어요. 문제 하나도 없고 그냥 용어들만 나와요. 그 용어 자리에 헷갈리시면 위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그냥 메모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위에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끝난다. 요런 루트로 거의 다 풀려요. 이게 단원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비문학 문제들의 특징이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셔도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막 지수, 로그 막 이런 거 배울 때도 이런 문제 엄청 많아요. 근데 항상 푸는 방법은 요 방식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고 해서 57번을 한번 같이 보죠. 요 요령에 따라서 5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7번 보시면 등속도 운동 어쩌고저쩌고 읽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이걸 쭈루룩 읽으면서 뭔 소리야 못 풀겠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중간에 뭐만 봐? 일단 식부터 봅니다. 식을 봤더니 뭐가 써 있어요? F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내가 모르는 문자가 FMRV네요. 그죠?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위에 문장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위에 문장을 보셨더니 뭐였어요? 뭐 질량이 M이래요.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질량이 M이구나. 나는 앞에서 메모를 이렇게 쓰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밑줄 찍찍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질량이 M이구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의 궤도를 따라 V의 속력으로 V가 속력이구나. 작용할 때 구심력이 F다. 구심력의 크기라는 게 F구나. 라는 걸 확인하셔서 뭐 한다고요? 이 식의 밑에 문장에 주어져 있는 그 용어와 숫자들, 용어와 상수들의 결합을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하나씩 볼까요? 밑에 문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물체 A가 있고 B가 있는데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니까 물체가 결국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물체 A라는 게 있는 거고 물체 B라는 게 있는 건데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가 RA1이고 RB라고 줬고요. 등속 원운동을 한대요.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말은 또 뭐예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를 주는 대신에 상수식 표현을 줄 때가 있어요. 이건 일정해. 그러니까 여기선 등속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나마 우리가 좀 해석할 여지를 줬지만 보통은 이건 일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줘요. 어쨌든 여기서 속도는 일정하고 속력은 일정하구나. 얘도 속력은 일정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래요. 그러니까 A의 질량을 편의상 MA라고 놓을게요. A의 질량이니까. 오케이? A의 질량은 B의 질량은 MB라고 놓을게요. 이명박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녀석이 몇 배래요? 질량이니까 3배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한 게 얘가 된다는 거죠. 얘는 여기다가 3 곱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가 같대요. FA랑 FB가 같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용어들로 설명하지만 위에서 나는 이미 매칭했어. 그 용어들에 대한 그 문자들이 뭔지를 확인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마지막 뭐 한다고? 대입하면 끝난다고요. 오케이? 실제로 확인해 보실까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A에 대한 식부터 한번 완성을 먼저 해볼게요. A에 대한 식은 FA인데 FA라는 힘은 대입하는 겁니다. M자리에 MA 대입할 거고요. 곱하기 RA고요. 여기는 V제곱 그냥 쓸게요. 이거는 일정하니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FB는요. FB는 MB의 RB의 V제곱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기계 막힌 조건이 하나가 있었으니 뭐다? 여기에다가 3배한 게 얘야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걸 이용하셔서 요게 들어갈 자리에다가 3 곱하기 MB를 집어넣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조건이 또 있었어요? FA랑 FB가 같댔어요. 그죠? 얘네들이 같댔으니까 방정식 하나가 나오는 셈이죠.
되십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가 같으니까 요걸로다가 식을 하나 다시 한번 구성해 본다고 치면 FA랑 FB가 같으니까 얘네 둘이 같아요. 얘네 둘이 같아. 따라서 3MB 곱하기 RA분의 V2는 위에 거죠. FA죠. MB 곱하기 RB분의 V제곱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약분이 기계 맥히게 되겠고 그치? 이렇게 되겠죠. 정리했더니 결국 뭐예요? 좌변 자리에는 RA분의 3이 남았고 우변 자리는 RB분의 1이 남았다고 됐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RB분의 RA 얼마냐요? RB분의 RA니까 양변에 RA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RB분의 RA는 3 이렇게 나오나요? 맞나요? 양변에 RA 곱해주시면 끝.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나 솔직히 말해서 맥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 뭐야? 잠깐만요.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이고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이고 구심력이 속력이 누가 일정하다고 그랬나요? 속력은 일정한데 2분의 1배라고 했네요. 누가 이런 거야? 내가 그랬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A의 질량, B의 질량,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분의 1배이다. A의 속력을 VA라고 놓고요. B의 속력을 VB라고 놓으면요.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분의 1배니까 B의 속력의 2분의 1 곱한 게 얘야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 자리가 요걸 거고 요거 자리도 요거 될 건데 그러면 밑에 식은 다 지워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요. 일정하다고 그러면 상수인 줄 알았잖아. 그냥 VA가 항상 일정하고 VB가 항상 일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일정하다고 해가지고 신경을 안 썼네요. 어쨌든 요게 들어갈 자리에 요게 들어갈 자리에 A가 들어갈 자리에 VA가 들어갈 자리에 2분의 1 VB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식을 써보시면 3MB 곱하기 RA분의 제곱한 거 전개해버리면 4분의 1 VB 제곱이 MB에 곱하기 RB분의 VB 제곱이 될 거니까요. 그죠?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면 찹찹 해주시면 결국 남아있는 게 RA 4분의 3 4RA분의 3은 RB분의 1이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RB분의 RA니까 RB분의 RA는 뭐가 됐어요? 요거만 넘어온 거니까 4분의 3이겠네요. 휴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허짓거리 했었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연습 잠깐만 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58번, 59번 풀어보세요. 참고하셔서 59번 볼게요. 사실 58번은 57번과 매우 유사한 문제라서 앞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로 한번 정리해놓고 들어가면 할만할 거고요. 59번이 사실 훨씬 더 쉽습니다. 58번보다 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버전의 문제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봅니다. 뭐 망원경에 대물렌즈 관심 없고요. 관심 없고요. 바로 F는 KD를 먼저 봅니다. 그죠?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르는 문자가 3개가 아니에요. 모르는 문자는 2개인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K는 상수라며. 그럼 K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루고 싶은 문자는 2개인 거야. F랑 D. 그럼 요 위에 문장을 보시면 D는 구경이래요. D는 구경이구나. 뭐 몇 밀리미터 뭐 이런 식으로 몇 구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거고 F는 집광력이래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단어예요. 집광력 느낌상 뭐 빛을 모으는 힘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뭐 어떻게 뭐 힘이 생기나? 아무튼 그렇대요. 이랬을 때 밑에 맥락으로 넘어오셔서 또 뭐라고 합니까? 구경이 40인 망원경 A의 집광력은 이러고 있죠. 구경이 40이래. 그러니까 D가 40이야 라고 준 셈인 겁니다. 그죠? 요거인 망원경이 있는데 망원경 어쩌고 저쩌고 관심 없고요. 그 녀석의 집광력이 A래요. 집광력은 요거의 집광력은 구경이 X인 망원경의
집광력의 2배래요 라고 일단 써놓고요. 집광력이라고 쓴 자리 대신에 우리는 뭘 씁니까? F를 쓰는 거죠. F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 D가 40일 때 F는 D가 X일 때 F의 2배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식으로 써볼게요. D가 40인 녀석의 F는, 즉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F는 뭐예요? 이때 F는 여기다 40 대입했으니까 40의 제곱에 K 곱했으니까 1600인가요? 그죠? 1600K는 여기서의 집광력, 여기서 F는 얼마예요? X 대입한 거니까 여기서의 F는 굳이 구별을 해두자면 여기도 망원경 B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굳이 표현해 보자면 헷갈리시면 이렇게 해두시면 요 녀석이 이제 X제곱 K인 건데 요 녀석의 2배가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 녀석의 2배다. 여기다 곱하기 1을 했더니 얘가 됐어 라는 얘기니까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1600K는 X제곱 K한 거에 곱하기 2한 거임 이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어차피 필요 없었던 K 날려버리시고, 그지? 날려버리시고 상수니까 결국 2X제곱이 1600이 된 거니까 X제곱은 800이겠죠. 그죠?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X를 구하라고 했나요? 문제가? X 구하라고 했네요. X는 그러면 루트 8에 10 튀어나올 거고 8도 2 루트 2니까 20 루트 2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끝.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다. 훨씬 쉽죠, 문제가. 훨씬 더 쉽긴 한데 변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다. 어쨌든 요 요령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단원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는 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는 아니야. 어떨 때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요구해요. 그럼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근데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처음 보는 단어들로 처음 보는 식을 주고 처음 보는 뭐 개념들을 막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반가워.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굳이 꼬지 않아요. 굳이 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또 주요한 유형 중에 하나인 개수 찾기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한번 같이 볼게요. 6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62번에 x 플러스 4에 2x제곱에 빼기 3x 더하기 1 한 거, 이 녀석의 전개식의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뭐 전개하면 되겠지만 출제 의도가 다 전개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다 전개하라는 게 아니라 야 x제곱만 콕 집어봐 라는 출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매우 주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A의 62번 x 플러스 4 2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했을 때 x제곱의 개수 얼마야? 전개했을 때 이거 전개식에서 x제곱 개수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x제곱 만들 수 있어에 지목하는 거죠. x랑 마이너스 3x랑 곱해주시면 x제곱 나올 거고요. 그죠? 여기 있는 4랑 여기 있는 2x제곱이랑 곱해주시면 2x제곱 나오겠죠. 그죠? 나머지는 제곱 있나요? 제곱 나오는 경우 없죠. 그죠? 끝이에요. 얘네들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x 곱하기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x가 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이 곱해주시면 4 곱하기 2니까 8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5x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개수 얼마? 5. 끝. 이런 문제죠. 간단스 하죠? 아, 근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5개념이 있을까? 한번 점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앞쪽에 있는 개념을 내가 간단하게 써머리만 하고 후루룩 넘어가다 보니까 짚고 넘어갔었으면 좋았는데 넘어간 게 있어서. 몇 차? 몇 차? 대답바람. 몇 차? 3차? 다른 답 없어요? 3차 동의? 3차 동의? 3차 동의? 3차 맞아요? 3차 맞아요? 몇 차? 3차 맞아요? 동의? 3차 맞습니다. 다행이다. 역시 잘 배웠구나 아주 그냥. 3차 맞습니다. 차수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5개념 중에 대표적인 게 자꾸 이거 보세요. 2차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만약 이 녀석에 대해서 그냥 차수 물어보면 3차가 맞고요. x에 대한 차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럼 2차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x에 대하여, 뭐 y에 대하여 라는 말이 붙으면 걔만 문자로 볼 거야 라는 이제 뉘앙스인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나 싶어서 차수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같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 있고요. 몇 개만 좀 찝어드릴 테니까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64번, 68번 두 개 풀어보세요. 64번, 68번. 자, 곱셈 공식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거부터 차근차근 보시죠. 70번. 비슷해요. 개수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z 요거 제곱의 전개식에서 yz의 개수 얼마냐 라는 건데 아까 문제랑 매우 유사하죠. 그죠? 매우 유사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z랑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z랑 둘이 곱한 거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yz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y랑 3z랑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3z랑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하죠. 그죠? 나머지 다 전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3yz고 똑같겠죠? 순서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 자리도 3yz가 될 테니까 6yz다. 따라서 yz의 개수는 얼마? 6. 끝 하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심플하죠? 71번도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합이 2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10이고 ab 얼마임? 이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변형식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의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될 텐데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건 a 플러스 b가 2라는 사실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1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숫자로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10은 2의 세제곱 8 빼기 이 자리도 2가 될 테니까 2, 3은 6이 돼서 6ab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다 됐네. 넘길 거 넘겨주시고 그럼 6ab 얼마임? 이라고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2라고 말해주시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ab의 값은 얼마임?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끝.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뭐 이 정도 보실 수 있겠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80번 볼게요. 80번 볼게요. 두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에 빼기 1 한 거랑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B에 더하기 1 한 거랑 곱했더니 8이래요. 그랬을 때 문제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얼마임인데 여기서 뭔가가 좀 느껴지시나요?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나요? 무언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라는 게 좀 느껴지신다면 좋겠다. 그지?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이 존재할 때는 이거를 이제 굳이 곧대로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치환을 해주시는 게 정답이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뭐라고 할까요? 문자 하나만 정해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하겠습니다. 라 하면 결국 위의 식은 X 빼기 1에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된 거니까요. 그죠?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빼기 1이죠. 알잖아. 아까 했던 거잖아요. A-B에 A제곱에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A가 들어갈 자리에 X가 B가 들어갈 자리에 1이 대입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시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는 얼마다? 8이다. 그럼 X의 세제곱은 얼마인데? 넌 9다. 근데 X가 원래 뭐였는데? A 플러스 B였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그럼 9란 얘기야? 그렇다. 그럼 문제에서 뭘 요구해? 그거 물어봤어. 답은 9 끝.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다. 그죠?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82번 하고 83번 두 개 한번 풀어보실게요.
82번, 83번 풀어보실게요. 82번 한번 같이 봅시다. 요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라. 82번 보시면 x-5, x-3, x-1, x 플러스 1을 전개해달라는 문제죠. 그럼 결국은 그죠? 전개해줘잉 이란 문제인데 어떻게 전개하면 전개를 잘했다고 소문이 나겠느냐? 일단은 동일한 x를 가지고 1을 더했고 1을 뺐고 3 뺐고 5 뺐죠. 그죠? 당연히 제일 작은 애가 얘일 거고요. 제일 큰 애가 얘일 겁니다. 다 그렇진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둘이 곱해주시고요. 오케이? 가운데 있는 애매한 애들끼리 둘이 곱해주셔서 전개해 놓으시면 보통 공통부분이 나와요. 공통부분이 나와요. 얘네들 곱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얘네들 곱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어차피 요 두 녀석의 상수항이 이제 더해진 게 요 자리에 올 거거든요. 여기도 상수항이 더해진 게 가운데 올 거니까 당연히 이게 같아지려면 큰 수, 작은 수, 중간에 낑겨 있는 거 이렇게 하셔야지 같아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x제곱이랑 x, 그러니까 1차 항과 2차 항으로 치환하지 않고요. 1차 항과 상수항으로 치환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이제 상수항 자리를 같게 매칭해 주시는 거에 신경 써 주셔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봤는데 만약 공통 부분이 없어. 그럼 상수항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나? 이 정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x-4x라는 게 공통 부분으로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내가 라지 x로 치환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결국은 라지 x 마이너스 5와 라지 x 플러스 3에 곱이 된 거니까 다시 한번 전개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x 자리에다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를 다시 환원시켜 주는 거죠. 환원시켜 주시면 결국 이 자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일 거고 마이너스 15 있는 거니까요. 요것만 전개하면 되겠네. 그죠? 전개해 보시면 어때요? x 4제곱에 둘이 곱해 2배 마이너스 8x의 세제곱에 요거만 제곱할 테니까 16x 제곱이 나올 텐데요. 그죠? 일단 쓸게요. 16x 제곱이 나올 텐데 동일한 이제 동류항으로서 마이너스 2에 x 제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뒤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더하기 8x와 마이너스 15로 마무리가 될 텐데 중간에 있는 얘네 둘이가 동류항이니까요. 같은 종류의 항이니까요. 계산이 가능하죠.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이 자리가 1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자리, B자리, C자리가 얼마야? 라고 하면 각각이 A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B자리가 14가 될 거고 C자리가 8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A, B, C 자리를 정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 같이 봤고요. 넘어갈게요. 변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일단 대표성 있으니까 같이 보고 시작하죠. 아까 봤던 그 문제랑 큰 차이가 없어요. A의 83번 먼저 보시면 A-B가 2고요. A, B의 곱이 3분의 1이랍니다. 이래 놓고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차와 곱을 줄 테니 세제곱 뺀 거 구해봐 라는 건데 이 녀석은 A-B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플러스 3AB의 A-B가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해 주시고 각각 이제 A-B가 들어갈 자리에는 2를 대입해 주시고요. 2가 들어가는 거고 이 자리는 3분의 1 들어가고요. 이 자리도 2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의 세제곱해서 8에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약분해 주시고 2만 남았네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결론은 10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부류의 문제들도 한번 연습하고 갈게요. 비슷비슷한데요. 88번이랑 90번도 비슷하고 88번, 91번 이렇게 두 문제만 먼저 보실까요? 88번, 91번 풀어보세요. 88번, 91번 같이 보겠습니다. 91번 정도. 다들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91번 보시면은 이렇게 해놓고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물어봤죠. 그래서 곱한 게 되게 이뻐요. 그죠? 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유리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곱한 게 너무 이뻐. 약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요걸 좀 이용해 주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딱 이용하기 좋죠. 이 녀석의 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xy잖아요. 그죠? 하나만 빼주면 똑같아지니까. 더한 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유리화 한 방이면 되죠. 그죠? 유리화 정도는 다 해보셨고요. x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 곱해주시면 4 빼기 3이니까 분모 자리 1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분자 자리만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y 자리도 분자 분모에 2 마이너스 루트 3 곱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유리화 되면서 분모 자리 4 빼기 3 사라졌고요. 1이고요. 굳이 쓰실 필요 없고 분자 자리만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각각을 전개해 보시면 너는 4 더하기 3 더하기 4 루트 3, 너는 4 더하기 3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니까 x랑 y를 더해 주시면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7, 너도 7 해서 더해서 14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요 내용과 요 내용을 그냥 대입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스하게 문제가 잘 풀리게 되겠죠. 14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죠? 요것도 14제곱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14 더하기 1과 14 빼기 1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해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13일 거고 15일 거고 여기 13일 거니까 비슷하군요. 비슷하기 귀찮네요. 15 곱하기 나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내심 2 같은 게 하나 나오길 바랐는데 생각해보니까 14에서 뺐군요. 홀수겠네요. 귀찮게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라서 이렇게 나네요. 그죠? 이런 문제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9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인데 변형식 중에서 아까도 언급했었던 A랑 B가 들어갈 자리 각각 X랑 X분의 1 대입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입니다. 92번만 먼저 볼게요. 92번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 0이래. 그랬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을 구하여라가 문제인데, 통상 우리가 이 녀석을 곱셈 공식 변형식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근해 공식으로다가 막 밀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난 모르겠다. 근해 공식 쓴다고 그러면서 막 해. 그래서 x를 구해. 그럼 여기다 대입해요. 피바다가 보이지 않나요? 그죠? 고난과 사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닌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에 양변을 뭘로 나눈다? 그렇죠. x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녀석의 양변을 x로 나누면 일단 근데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x가 0이 아니죠. 0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지? 그걸 확인을 하시고 x가 0이 아니므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x로 나눠주시면 x 빼기 2 마이너스 x분의 1이 0이야. 즉 x 빼기 x분의 1을 2라고 처리해 줄 수 있어. 요걸 이용해서 요 문제 풀어야지 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곱셈 공식 변형식에 의하여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의 세제곱에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원래 요 앞에 x랑 x분의 1 곱했을 건데 약분됐으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죠?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너도 2, 나도 2. 즉 2의 세제곱에서 2 곱하기 3을 빼주는 거니까 답은 2겠다. 끝. 심플하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밑에 94번 정도만 한번 풀어보시고 94번 정도만 풀어보시고 됐으면 끊어가겠습니다. 오케이? 94번까지 풀어보세요. 딱 94번.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1이라고 적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마이너스 14라고 적고 ABC의 곱을 마이너스 24라고 줬죠. 이렇게 주어져 놨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AB 더하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인가요? 네. 요거가 물어보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 거냐. 대표 유형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도 보셨을 법해요. 일단은 전개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개하시면 안 되고 뭐부터 생각하냐면 변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변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변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요걸 이용하시면 a 더하기 b 자리는 c를 넘겨 놓으시면 이 자리는 1 빼기 c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자리는 또 어때요? 1 빼기 a가 되고 이 자리는 1 빼기 b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 두신 다음에 이 녀석을 전개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문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실제로 전개하셨을 때 111 곱하면 1일 거고요. 그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개수로다가 세는 거. 1, 2개의 b 하나, 1, 2개의 a 하나, 1, 2개의 c 하나 이렇게 묶어주시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죠? 1 하나의 a, b, 1 하나의 뭐 b, c, 1 하나의 a, c 이렇게 해주시면 a, b, b, c, c, a가 될 겁니다. 요 남은 자리가 a, b, b, c, c, a가 될 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곱백한 결과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니까 이 자리 다시 1 되고요. 그죠? a, b, b, c, c, a 해주시면 마이너스 14고요. 그럼 끝. 되겠죠? 사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얘는 안 필요하네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아닌가? 아, 필요하네요. 필요했어요. 얘네들이 곱한 걸 왜 안 했죠? 누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죠? 마이너스 a, b, c. 필요 없는 걸 줄 리가 없는데 왜 안 필요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필요하죠? 누가 안 필요하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죠? 이 자리는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 빼기 1 빼기 14 더하기 24 이렇게 될 테니까 날라가고요. 는 10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되게 대표 유형 중에 하나라서 머릿속에 한번 흔적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그냥 전개하면 이거 계산 많거든. 그냥 전개하시면 안 되고. 요런 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인 숫자를 문자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10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 104 보시면은 2022 곱하기 2023의 제곱 더하기 2024 분모 자리에 2024 곱하기 2023 더하기 1이죠. 보시다시피 이걸 그냥 깡으로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줍니까? 숫자를 문자로 치환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치환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대체로 거듭제곱 들어가 있는 거 밑에 있는 녀석을 치환해 주시는 게 편해요. 대체로. 그렇잖아. 만약에 내가 2024를 x 같은 걸로 바꿨다 쳐봐. 그럼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거든요. 또 전개해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면 보통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제곱되어 있는 게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 애들은. 어쨌든 지금 이 녀석은 2023이라는 녀석을 x로 치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치환한 결과가 2022가 들어갈 자리는 x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그죠? 2023이 x니까 거기서 1 뺀 거니까 x 빼기 1 하면 되실 거고 요건 x제곱 2024는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 자리도 어때요? 이 자리가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 자리가 x고요. 더하기 1 이렇게 있는 거죠. 분모 자리 전개하고 싶게 생겼다. 그지? 분모 자리에 있는 x를 분배해 주시면 실제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약분되네, 개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약분을 첩첩해 주시고요. 첩첩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x 빼기 1만 남네. x 뭐였는데? 2023. 그럼 2023 빼기 1이니까 2022. 굿.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류의 문제가 있다. 뒤에 105번 하나만 좀 풀어보실래요? 105번. 105번. 앞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2 빙고. 2 빼기 1이 숨어 있죠. 2 마이너스 1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 마이너스 1이 있다 치는 거지. 아, 갑자기 왜 2 마이너스 1 있지도 않은 걸 써놓나요? 어차피 2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그죠? 곱하기 1을 한 셈이니까 식의 변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 계산 결과가 이렇게 곱하면은 2의 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또 붙을 거고, 그죠? 그 결과는 2의 4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또 이렇게 붙을 거고, 그럼 또 2의 8제곱 마이너스 1 될 거고, 또 이렇게 붙을 거고, 그럼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따라서 이 자리 16이겠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경험해 놓으시면 어려울 건 없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6번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는 이제 도형의 활용 문제들인데 A106번. 대체로 이쪽에 있는 문제들의 첫 단추는 문자 부여하기입니다. 변의 길이를 뭐 ABC라고 하자, XYZ라고 하자 이런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거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주면 오히려 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108번 보시면 뭐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24, 건널비가 22인 대각선 AG의 길이는 2라고만 문제가 나오면 쉬운데 안 쉬운데 오른쪽에 그래놓고 도형 그려놓고 뭐 세로가 A고 가로 세로가 B랑 C라고 이렇게 줘놨잖아요. 그럼 문제 난이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문자를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다. 10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가 148.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모서리의 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길이의 합이 60인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죠. 호도도도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생겼고 A, B, C, D, E, F, G, H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BG 제곱에 GD 제곱에 DB 제곱 얼마냐 라는 문제인데 그죠? 문자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BG가 얘죠. 이렇게. 그리고 GD가 얘고요. DB가 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문자를 얘네를 뭐 ABC 이렇게 두면은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문제 못 풀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준다기보다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가로는 A, 세로는 B, 높이는 C 이런 식으로 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줬었던 건널비라든가 모서리 길이의 합을 요 ABC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건널비는 뭐야? AB 두 개, BC 두 개, 양옆에. AC도 앞면, 뒷면 넓이 합이죠. 그죠? 그래서 AB에 BC에 CA에다가 2배 걸어준 게 건널비가 될 거고 그 값이 148이다. 써먹으시면 될 거고 모서리의 길이 합이 60이래요. 모서리 길이 어때요? 가로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것만 4개 있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4개 높이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총 4개씩 있을 거다. 따라서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주시면 그 값이 60이 될 거야. 이 두 가지 내용으로부터 A, B, C에 대한 조건을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BG제곱, GD제곱, DB제곱은 어떻게 설명해요? 피타죠. 요 얘기도 좀 말씀드리면 좋은데 일단 지금 다루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보통 피타면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좀 일반론이에요. 또 아까 그 실생활 문제 같은 것처럼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도형을 만나거나 그래프 관련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대체로 이래요. 대체로. 여기서 내가 뭔가 수 또는 식을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도형적 특징이나 그래프의 특징을 좀 이용하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로 사용하는 내 체감상 내 체감으로 80% 이상 두 가지 툴이 뭐냐면 요걸 끄집어낸 두 가지 툴이 첫 번째는 방금 보신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좀 가장 많고요. 흔히 쓰이고요. 두 번째로 요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닮음 자주 쓰입니다. 닮음 이거 중2 때 배우는 그 닮음이요? 네, 그 닮음이요. 중학교 때 배우는 그 닮음, 그거를 이용해서 닮음비를 가지고 수 또는 식으로 끄집어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를 생각만 하면 쉬운데 닮음인가? 닮음인 거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만 하면 쉬운데 닮음인 걸 아예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요. 어쨌든 요 생각 두 가지만 하셔도 대체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은 될 거다. 오케이? 어쨌든 돌아와 볼게요. 자, BG의 제곱은 요 자리가 A고 세로의 길이를 C라고 놓은 거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AC제곱, A제곱, C제곱이 될 거고 요 자리는요? GD는요? G 드래곤은 B제곱, C제곱이겠죠? DB는요? 요거죠? A제곱, B제곱이겠죠? 정리해 주시면 결국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 두 개씩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만 알면 되는데 얘네들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일단은 처리부터 해놓을게요. 꼴배기 싫은 거 좀 있으니까. 요거 양변 사로다가 나눠주시면 15인가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네요. 맞아요? 나 계산 못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됐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란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 AB, BC, CA 할 거니까 일부러 그래서 얘 2 안 나는 거예요. 그대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15제곱이 들어가는 거고요. 엄청 크다, 그죠? 15제곱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15제곱이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이제 148이, 어우, 왜 이렇게 커요? 148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네, 들어가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15의 제곱에서 148을 빼야 되는 겁니다. 숫자 겁나 크네요. 15제곱 얼마죠? 15제곱 얼마예요? 야, 계산 잘한다. 225에서 계산을 좀 이어나가 보시면 15제곱에서 225에서 148을 빼주셔야 되는 거니까 5에서 8 빼서 7 1에서 3 빼니까 7 77인가요? 숫자 왜 이렇게 좀 그러네. 약간 좀 혐오스럽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77이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77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넣어주시면 77 곱하기 2 그러면 14 가운데 5 154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154가 되겠다. 숫자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귀찮네요. 비슷한 문제로 두 개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109번이랑 요거는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쉬운 거 봅시다. 110번 109번 110번 요거 두 개 109번 110번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나눗셈 볼게요, 이제. 나눗셈에서도 대표 유형 격인 녀석을 볼 건데 사실은 여기서 다루는 나눗셈들은 좀 제한된 영역에서 계산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눗셈과 관련되어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은 뒤로 넘어가셔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쪽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일단 117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더하기 11x 마이너스 4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나누래요. 요거로 나눈 몫이 있을 건데 그걸 이제 qx라고 둘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건데 나머지를 rx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문제는 q2 더하기 r1이 얼마냐? 계산 문제죠. 해봅시다. x의 4제곱에 다시 한번 쓸게요. 더하기 2x의 세제곱에 제곱이 없죠, 그죠? 한 칸 띄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칸 띄워두시고 11x에 마이너스 4 해놓고 앞에 9 해놓고 x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3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일단은 최고차 항 개수부터 보시면 최고차 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앞자리는 x제곱으로 맞춰주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해서 밑에 깔아두시면 곱해주시면 x 4제곱에 곱했으니까 더하기 2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이죠. 빈칸 자리에 자리하게 되겠죠, 그죠?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뺄 거니까요. 빼주시면 날라갈 거고 날라가고 오 땡큐인데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11x에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죠? 그럼 중간에도 이제 뭐가 없어요, 뭐가 없고요. 바로 마이너스 3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이 곱해진 이제 전개식이 정리가 되면 밑에 이제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9가 있고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또 빼주셔야겠습니다. 3x 제곱 사라졌을 거고요.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뺐으니까 7x가 될 거고요. 위에서 밑에 거 뺐으니까 더하기 5가 되겠다, 그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1차식이죠, 이제. 1차식이죠. 나누는 게 2차식인데 남은 게 7x 플러스 5니까 1차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겠네요. 나머지죠, 그죠? 정리하자면 몫은 얼마야?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이야. 나머지는 얼마야? 나머지는 7x 플러스 5야. 그럼 거기다 뭐 하래? 2 대입하고 1 대입하래. 그럼 2 대입했을 땐 얼마? 2 대입했으니까 4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1 대입하면 얼마야? 7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1 더하기 12 해서 13이겠다 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나 뭐 잘못 썼어요? 117번.
17x죠. 17x죠. 누가 7x래? 뺐는데 누가 1 빼놨어? 내가 빼놨죠? 17x입니다. 정확한 지적 감사하고요. 내가 잘 보이라고 이렇게 하고 했더니 이게 아무튼 뭐 변명인데요. 17 맞습니다. 여기 12 하나가 추가돼서요. 22고요. 답은 23이겠네요. 그럼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116번 한번 해보시고요. 116번이랑 119번 해보세요. 116번, 119번. 116번, 119번. 119번 한번 같이 보시죠. 119번은 두 가지 풀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문제를 여기에 배치를 했다는 얘기는 너 계산해 라는 의도로 낸 것 같거든요. 그죠? 계산해 라는 의도로 냈다면 이 녀석을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한 번에 이거 전개한 걸로 나누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기 귀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번 나누고 나눈 거 다시 나누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나누고 다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면 x세제곱 더하기 2를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면 x제곱 맞춰주시면 되겠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뺐으니까 x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이 되고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가 될 거고 맞춰주셔야겠죠.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만들고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주시면 x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더하기 1 해주시면 x 플러스 1 돼서 나머지가 1이 나온다. 안 되는데 이러면 한 번에 나눌게요. 내가 왜 하나로 나눴죠? 생각해보니까 나머지가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x세제곱 더하기 2라는 녀석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더하기 1이니까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을 x 마이너스 1로 다시 나누셔도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행을 길을 걷고 있나라고 느끼신다면 맞습니다. 이게 되게 고행의 길이에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짧은 풀인 좀 이따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또 뭐로 나누자? x 마이너스 2로 나누자는 거죠. x 마이너스 2로 나눠보시면 x 해주셔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주시면 x 플러스 1이니까 다시 한번 더하기 1 해주시면 x 마이너스 2 해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보면 3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파란색으로 지금 밑줄 친 요 자리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의 곱에다가 더하기 3한 거임이라고 바꿔주실 수 있겠다. 됐죠? 그럼 요걸 집어넣었다고 쳐보자고. 집어넣었다고 치면 결국 얘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전개하는 겁니다. 누굴? x 플러스 1이란 요 녀석을 덩어리로 분배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분배했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엮이겠죠? 이렇게 하나 엮인 게 이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하나 더 있고요. 사실 이게 나누고 있는 녀석이고 이게 몫이죠. 이게 몫이잖아요. 제곱 아닌가요? 하셔도 됩니다. 제곱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나는 3이랑 곱해서 밖으로 내쫓아서 3x 플러스 3인데 더하기 1 있으니까 더하기 4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이제 나누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제수가 되는 거고 나누는 수인 거고 요 자리가 몫의 자리가 되는 거고 요 자리가 이제 나머지 자리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나머지 자리에 3과 4 자리가 이제 A랑 B 자리에 들어가면 될 테니까 답은 7이다. 이렇게 끝내는 게 일단 솔브 1. 그냥 야 닥치고 계산해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제 의도가 이거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어요? 사실은 요 이후에 우리가 배우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가 있죠. 그죠? 여기서의 풀이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훨씬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오케이? 요 자리는 좀 지울게요. 뭐 이렇게 된다. 확인하셨고요. 지울게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건데? 라고 하신다면 솔브 2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2를 누구로 나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적당한 몫이 있을 거잖아. 뭔진 몰라. QX라고 쓸게. 라고 해놓으시고 나머지 자리가 문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가 AX 플러스 B예요. 그리고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자리 뭘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죠? 그럼 X에다가 이제 뭘 대입할까요? QX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방법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2를 대입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싹 사라지고 이 자리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 그죠? 슝!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그래서 1 하나 나왔고요. 또 X자리에다가 이번엔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2에 세제곱 했으니까 8 더하기 2고요. 이게 싹 사라졌을 거고 우변 자리에도 2A 플러스 B가 남아있는 거죠. 그죠? 정리해 놓으시면 요거도 쇽 정리해 놓으시면 2A 플러스 B가 12다가 될 테니까요. 얘네들을 적당히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죠?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면 너무 이쁘겠다. 그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주시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시면 실제로 3A가 될 거고 날라갔고 는 9니까 A 자리 3이네. A 자리가 3이면 B 자리는 4겠네. 라고 끝내주실 수가 있나요? 3이 6 됐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게 내 생각에는 요거 생각하고 낸 출제된 문제 같은데 이제 자이스토리 수경출판사에서는 그걸 이제 배치를 이쪽에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풀이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 125번만 보고 끝낼게요. 125번. 요거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25번.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퍼스트까지는 쉽죠? x 더하기 y랑 xy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예요? 보시다시피 x자리는 2분의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루트 3 앞에 있는 부호만 만대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더하고 곱한 값이 너무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더한 건 루트 3이 사라질 거고 곱한 건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될 거고. 그죠? 그거부터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xy를 더해보자. 더하면 얼만데? 사라졌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한 격이잖아.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죠? xy를 곱한 건 얼만데? 분모 자리는 2이니까 4가 될 거고 분자 자리가 합차 공식이 될 거야. 그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일 테니까 1 빼기 3이 될 거라 분자 자리는 마이너스 2겠다. 분모는 4였는데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까지 일단 구해 놓으시고요. 그죠? 요걸 바탕으로 뭘 구합니까? 가로 2번 보시면 그러니까 세컨드 스텝을 보시면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 xy,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래요. 해볼까요? 일단 x 마이너스 y는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y는 이미 구했잖아요. 그지? 구해놨으니까 하시면 될 거고. x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있는 그 유리수 영역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사라지겠죠. 2분의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루트 3이 될 거고요. 요걸 이용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되는 거고 xy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붙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1 더하기 1이죠. 2가 되겠다. 그죠? 요거까지가 세컨드 스텝이 될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푸는데 라고 마지막으로 저 녀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x는 x끼리가 아니라 이렇게 x 6제곱과 y 6제곱끼리 일단 묶어주시고 그죠? x제곱과 y제곱을 묶어주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다면 x 6제곱 더하기 y 6 빼기죠. 빼기 y 6제곱 어떡할 거야? 이거 x제곱의 세제곱과 y제곱의 세제곱의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꼴이니까 결국은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곱셈 공식 변형식 이용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그 다음 x의 4제곱에 더하기 x제곱 y제곱에 더하기 y제곱 4제곱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처리하신다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랑 얘를 곱할 거거든요. 그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x4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더하기 x4제곱이라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일 건데 그것도 x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전개된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x4제곱 나오고 y4제곱 나오고 2의 x제곱 y제곱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빼주면 같아지겠죠. 요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녀석은 앞에서 구해놓은 2의 제곱이라서 4가 될 거고 xy의 곱 또한 마이너스 2분의 1로 구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해주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죠? 다소 꼴 보기 싫긴 하지만 그래서 4분의 16에서 4분의 1 빼는 거니까 4분의 15로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4분의 15랑 마이너스 루트 3이랑 곱하시는 거에 얘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4분의 15 루트 3인데 요건 이제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인 거고 또 요거 구하셔야 되잖아요. x제곱 빼기 y제곱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미 계산을 했어요.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5 루트 3으로 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죠? 루트 3으로 묶어보신다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우 꼴보기 싫어. 마이너스 4분의 19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네. 복잡한 계산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넘겨보시면 1등급 고난도 스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일단 2등 요 위에도 써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지만 다 풀어 오실 수 있으면 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37번까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 137번까지 풀어 오시면 되는데 너무 부담 느끼지 않는 차원에서 그 134번부터는 1등급 대비라고 써 있죠. 그죠? 그거는 안 푸셔도 되겠습니다. 쌤 댐벼 봤는데 답이 안 나와.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솔직히 좀 억지로 만든 문제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렵게 만들려고 막 요란을 떨어서 만든 문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굳이 풀어 오시면 좋고 안 풀리면 그냥 뭐 해설 봤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마무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첫 수업인데 고생하셨습니다.